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신용 좋은 사람들에서 제공하는 신용 컨설팅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컨설팅을 이용하신 분들의 컨설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컨설팅이 진행되어 가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폐업 후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30대 남성의 새 출발기금 신청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인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대금만 5일 정도 연체된 상황으로 총 채무액 원금은 8,500만원입니다. 재산은 상담인 본인 명의로 아파트가 있으며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시세는 1억 8천만원이고 세입자 보증금은 1억 3천만원으로 순재산액은 5천만원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으며 시세는 2억 7천만원이고 담보액은 1억 9천만원으로 순재산액은 8천만원입니다. 가족관계는 본인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 그리고 대학생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구입니다. 소득은 월 350만원이며 평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의 상담인이 문의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채무관면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못할까 매우 걱정 중이었습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의 세입자 계약 만료가 반년 뒤로 세입자가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를 고려하여 채무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개인회생을 고려했는데 경매의 위험이 있다고 하여 고민 중이며 채무조정 신청 시 매월 변제하게 되는 금액을 알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상담인의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채무조정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상담인이 걱정하고 있는 부부의 부동산 보유로 인한 채무조정 제한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산 가치를 계산하여 신청 조건만 만족한다면 부부가 각기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반년 뒤 계약 만료인 세입자가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된 부동산에는 대출도 불가하고 후속 세입자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압류가 된 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보증금을 마련할 방안이 없어 세입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에 연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연체가 길어질수록 부동산 가압류가 될 위험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상담인은 5일 정도 연체가 된 상황으로 최대한 빠르게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능한 채무조정으로는 개인회생과 신속 채무조정이 있어 둘 중에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워크아웃에는 최근 6개월 내 대출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당시 남은 원금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상담인은 모든 채무가 1년 이전 받은 대출로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아웃 재산 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상담인의 재산평가액이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액은 상담인의 재산액에서 공제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재산가액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과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담인의 재산액은 9천만원이 됩니다. 이는 본인 아파트 시세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차감한 본인 순재산액 5천만원에 배우자 아파트 시세에서 담보액을 제외한 배우자 순재산액 8천만원의 절반인 4천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워크아웃에서는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상담인의 부양가족은 본인과 소득 없는 배우자 그리고 대학생 자녀가 있는 3인 가구입니다. 워크아웃에서는 성인 자녀라 할지라도 대학생인 경우 피부양 인정이 가능합니다. 공제재산가액은 평택이 속한 과밀억제권역 3인 가구여서 8,500만원입니다. 재산평가액을 계산하면 500만원이 되며 무담보 채무액 8,500만원보다 낮아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조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가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의 총변제액이 많아야 합니다. 워크아웃과 동일하게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신청인의 청산가치로 산입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상담인의 순재산액은 5천만 원이 되며 배우자 순재산액의 50%인 4천만 원을 더한 9천만 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무담보 채무액 8,500만 원보다 청산가치가 많기에 상담인은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상담인에게 신속채무조정 예산 진단을 보여드렸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이자만 감면이 되며 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로 하고 15% 넘는 이자율만 15%로 조정이 됩니다. 추가로 신용카드 채권은 10%로 조정이 됩니다.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며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후 6개월간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이자만 상환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상담인은 3인 부양 가족으로 생계비는 약 283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350만 원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약 67만 원이 월 변제액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하는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변제 기간을 조정해보니 최장 변제 기간인 120개월 변제하더라도 월 변제액이 115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즉, 생계비가 삭감되어 진행되게 됩니다. 월 약 115만 원을 120개월 변제하게 되며 총 변제금은 원금 8,500만 원, 이자 5,300만 원을 합한 약 1억 3,800만 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상담인은 신속 채무조정의 채무 감면 수준이 매우 낮아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월 납입액을 높일 경우 이자 부담이 낮아지나 115만 원의 월 변제액도 이미 부담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하고 연체를 더하여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자니 부동산 가압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점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인에게 다른 방안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우선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 후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였습니다. 일단 부동산 가압류를 막고 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본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난 뒤 채무 감면이 가능한 개인회생 또는 개인 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상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전세 세입자를 보유한 50대 남성이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한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담인은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청산 가치가 높아 접수가 불가하였으며 채무 감면을 위해 연체를 하자니 부동산 가압류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으나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가압류가 된 부동산에는 담보대출도 안 되고 후속 세입자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채무조정 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